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NFT 사용 설명서입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IT, 금융 지식 없이도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들고 판매하고 구입하여 돈 버는 방법을 안내하다. 저자 맷 포트나우, 큐 해리슨 테리. 출판사 여의도 책방.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5. NFT 마켓플레이스. NFT를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사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NFT 마켓플레이스 중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만들고 민팅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직접 프로그래밍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다. 누구나 NFT를 만들고 민팅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민팅은 블록체인상에서 NFT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NFT는 블록체인 자산이므로 NFT를 블록체인상에 올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NFT를 블록체인상에 어떻게 올리는지를 포함해 NFT를 만들고 민팅하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설명과 실습을 진행할 마켓플레이스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를 선정했다. 그래도 가능하면 여기서 소개하는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둘러볼 것을 권한다. 각각의 마켓플레이스는 각자만의 특징, 목적,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두루 살펴봄으로써 NFT 시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몇몇 NFT 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자. 1. 오픈시. 오픈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이며 자신들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원조임을 자처한다. 2021년 기준으로 오픈시에서는 1,550만 개의 NFT가 거래되고 있으며 NFT의 누적 거래액만도 3억 5,400만 달러에 이른다. 오픈시는 NFT 상품을 둘러보기에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NFT를 만들거나 거래할 때에도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NFT에 이제 갓 입문한 초보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마켓플레이스이다. 오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NFT를 찾을 수 있다. 1. 디지털 아트, 수집품, 음악, 도메인 이름, 가상 부동산,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인게임 아이템. NFT를 판매할 때에는 영국식 경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가격이 점차 높아지는 경매 방식이나 네덜란드식 경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경매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시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마켓플레이스이며 같은 이유로 실제로 경험해볼 마켓플레이스로 오픈시를 골랐다. 장점. 전 세계 최대 규모 NFT 마켓플레이스. NFT의 제작과 거래가 매우 간편함. NFT 민팅 비용이 들지 않음. NFT를 최초로 판매할 때 두 종류의 일회성 가스피만 지불하면 됨. 판매 수수료가 2.5%로 저렴한 편임. 단점. 암호화폐로만 NFT를 거래할 수 있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가스피가 비싼 편임. 두 번째, 라리블. 라리블도 오픈시와 같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탐색이 편리하기에 NFT를 만들거나 NFT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라리블은 팔로우와 같은 소셜미디어적인 요소를 사이트에 도입해 사용자들이 NFT 창작자들을 팔로우하거나 새로운 NFT가 출시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라리블은 라리블의 기본 거버넌스 토큰인 라리 토큰을 만들기도 했는데 라리 토큰은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라리블은 판매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2.5%씩을 부과한다. 세 번째, 니프티 게이트웨이.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는 NFT를 니프티라고 부른다.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 유명 셀러브리티와 유명 브랜드의 니프티만을 판매한다. 비플, 데드마우스, 에미넴, 파리스 힐튼과 같이 유명인들의 니프티가 니프티 게이트웨이를 통해 판매되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고급 아트 갤러리와 같은 고급 NFT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한다. 창작자들이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자신들의 NFT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신용카드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로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수집가들에게도 손쉽게 니프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네 번째, 슈퍼레어. 슈퍼레어는 오로지 싱글 에디션만을 취급한다.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지 않는 독점 디지털 아트 NFT만을 판매한다. 슈퍼레어는 스스로를 크리스티와 인스타그램이 만났다. 인터넷에서 예술, 문화, 수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슈퍼레어에는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있으며 유명 수집가나 현재 뜨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도 한다. 슈퍼레어 웹사이트는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일 몇 건씩 실리는 별도의 편집 섹션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멋진 예술 잡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다섯 번째, 왁스. 애터믹 허브는 이더리움과는 전혀 별개의 블록체인인 왁스 블록체인에 기반한 마켓플레이스이다. 왁스는 이더리움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더리움의 가스피에 비하면 거래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 또한 왁스는 지분 증명 검증 방식을 사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애터믹 허브는 야구 카드 팩과 같이 팩 안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NFT 팩을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팩에 들어있는 NFT들은 희귀한 정도가 모두 다르다. 탑스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MLB NFT 팩을 판매하는데 팩에 들어있는 NFT들은 2차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된다. 여섯 번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스스로를 예술가, 큐레이터, 수집가를 위한 놀이터라고 부른다. 파운데이션의 디자인은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파운데이션은 사용자들의 파운데이션 계정을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연동할 것을 권장한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NFT를 판매하고 싶다면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의 투표를 받아야 한다. 커뮤니티를 통한 큐레이션은 NFT 판매를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예술품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 NBA 톱샷. NBA 톱샷은 역사적인 NBA 경기 장면을 담은 동영상 NFT를 구입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크립토키티 NFT를 개발한 데퍼랩스가 개발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며 거래액 규모는 벌써 수억 달러에 달한다. 애터믹 허브와 마찬가지로 수집가들은 희귀한 정도가 모두 다른 정체불명의 NFT를 모아놓은 팩을 구매하며 이렇게 구매한 NFT를 2차 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 또한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NFT를 얻을 기회도 있다. NBA 톱샷은 블록체인 중 한 종류인 플로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이 플로 블록체인은 왁스 블록체인처럼 지분 증명 검증 방식을 사용한다. 요약하자면 시중에는 이미 수십 개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성업 중이다. 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새로운 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하기도 하며 어떤 마켓플레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거나 사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앞에서 다룬 마켓플레이스와 그 외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의 리소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이제 첫 NFT를 만들어 보기로 하자. 챕터 6. NFT 만들고 민팅하기. 단계별로 블록체인상에서 NFT를 발행하는 작업인 민팅을 해보자. NF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초보자더라도 블록체인을 모르는 문외한이거나 기술적인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의외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NFT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인 디지털 아트 NFT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자. 이제 NFT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계정을 만든 다음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NFT의 메인 컨텐츠 및 기타 구성 요소 만들기. 2. 암호화폐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3. 오픈시 계정 만들기. 4. 오픈시에서 컬렉션 만들기. 5. 오픈시에서 NFT 민팅하기. 첫 번째, NFT 구성 요소 만들기. 첫 단계는 각자가 제작할 NFT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NFT는 아래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1. 메인 컨텐츠. 2. 이름. 3. 미리 보기 컨텐츠. 4. 특전. 5. 잠금 해제 컨텐츠. 6. 설명. 7. 지속적 로열티. 8. 공급량. 9. 외부 링크. 첫 번째, 메인 컨텐츠. NFT 제작 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NFT의 심장과도 같은 메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미비츠라는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미비츠는 크립토 펑크의 개발사인 라바랩스가 2021년 5월 공개한 세 번째 NFT 프로젝트로 총 2만 개의 고유한 3D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다. 2만 개의 캐릭터는 희귀한 정도가 각각 다르다. 미비치의 기획 의도는 가상세계나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에서 사용될 아바타로서 NFT의 구매자만이 받을 수 있는 OBJ 파일을 애니메이션이나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들여 직접 편집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인 컨텐츠는 사람들이 자신의 컬렉션을 자랑하는데 쓸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이다. 미비츠와 같이 화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난 저 정도로 멋진 비주얼을 가진 NFT는 만들 수 없을 거야 라며 주눅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도 좋고 혹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예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해도 좋다. 아예 디지털 아트 작품을 하나 그려도 좋다. 만약 디지털 아트 대신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완성된 작품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된다. 디지털 매체로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무료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써도 된다. 추천하는 소프트웨어와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맥, PC,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크리타, iOS 및 안드로이드용 인피니트 페인터 애플리케이션, 추상화를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 보모모.com, 픽셀 아트를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 픽셀아트.com. 꼭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영문 웹사이트의 리소스 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의 크기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큰 화면에서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가급적 이미지를 크게 제작하자.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지만 각 마켓플레이스마다 파일 사이즈의 제약이 있는 점만은 염두에 두자. 우리가 NFT를 민팅할 오픈시는 최대 파일 사이즈가 100MB로 정해져 있다. 동영상의 경우 화질은 최소한 HD급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크기를 넘지 않도록 길이는 짧은 편이 좋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림 솜씨에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다. 피버닷컴이나 업워크닷컴과 같은 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이다.
NFT의 메인 컨텐츠가 잔금 해제 컨텐츠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미지 한 장은 필요하다. 맷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썼던 짧은 이야기를 NFT로 만든 적이 있는데 이야기 본문은 잔금 해제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메인 컨텐츠로는 그 이야기의 표지로 쓰기 위해 직접 그렸던 그림을 이용했다. 잔금 해제 컨텐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만 유명한 사람의 사진이나 초상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NFT의 메인 컨텐츠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NFT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언급될 법률적인 조언을 참고하길 바란다. 두 번째, 이름. 이름에 대해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NFT의 주요 컨텐츠를 정했다면 이름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름은 북적거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돋보이게 할 첫 번째 방법이다.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니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비주얼 예술가 세라 메요하스는 2015년에 NFT 업계에 발을 들이자마자 비치코인이라는 작품 이름 하나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세라 메요하스는 비치코인을 두고 블록체인 토큰화, 밈화에 대한 풍자적인 예측을 순수 미술의 영역에 도입한 예술품이자 진지한 펀딩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세라가 언급한 세 가지 블록체인, 토큰화, 밈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다. 비치코인은 세라의 컬렉션 꽃잎의 구름에 속한 실물 작품으로 교환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화폐로 제작되었다. 오늘날의 암호화폐 및 NFT 수집가들은 상징적인 소재나 유명한 밈이라면 무엇에든 몰려들고 있는데 이는 세라의 성견 지명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술가 이야기라는 본질 위에 비트코인을 빗은 비치코인이란 자극적인 말장난이 더해짐으로써 수집가들의 높은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세 번째, 미리 보기 컨텐츠. 메인 컨텐츠로 이미지나 GIF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미리 보기 컨텐츠는 필요 없다. 하지만 오디오나 동영상 파일이 메인 컨텐츠라면 미리 보기용 컨텐츠로 이미지나 GIF를 만들어야 한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오디오나 동영상 파일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이 있는 게 가장 좋다. 보통은 동영상에서 한 프레임을 가져와서 미리 보기 컨텐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특전. 특전은 엄밀히 따지면 NFT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해당 NFT를 사도록 유도하고 NFT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미국 작가 게리 베이너척은 자신의 비프렌즈 NFT 컬렉션 전체를 특전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컬렉션에 포함된 총 1255개의 NFT를 각 NFT에 포함된 특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중 9,400개에 해당하는 입장권 토큰 비프렌즈를 소유한 사람은 향후 3년간 게리 베이너척의 비컨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으며 555개의 선물 토큰 비프렌즈 NFT의 소유자는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6개의 실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귀한 300개의 출입증 토큰의 소유자는 그가 주최하는 볼링 세션이나 그룹 브레인스토밍 세션, 1대1 조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게리 베이너척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처럼 NFT의 특전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중요한 것은 NFT 제작자가 그 특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특전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특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래에 당신의 NFT를 갖게 될 모든 소유자에게 특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특전이 고유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까닭에 특전은 보통 최초 경매의 낙찰자와 같은 첫 번째 구매자에게만 제공된다. 특정한 날짜에 NFT를 소유한 사람에게 특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다. 예시로 들었던 비프렌즈 NFT는 대부분 3년 동안 같은 날 특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비프렌즈의 출시일이기도 한 5월 6일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암호화폐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아직 블록체인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같이 경험할 작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가장 신나고 재미난 과정이 될 것이다. 자신만의 NFT를 만들려면 우선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넣을 수 있는 이더리움 지갑이 필요하다. NFT를 지원하는 다른 블록체인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이더리움 지갑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용하기 쉬운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려 한다. 메타마스크는 브라우저 확장 기능의 형태로 작동한다.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레이브, 엣지 등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하자. 참고로 현재 메타마스크는 맥의 사파리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브라우저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각 브라우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이 책의 리소스 페이지에도 있다. 메타마스크 지갑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상관없이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NFT를 민팅할 계획이므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을 권한다. 이미지 업로드에서부터 입력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메인 컨텐츠가 스마트폰에 있다면 미리 컴퓨터에 옮겨놓도록 하자. 백업 문구의 중요성. 아무에게도 백업 문구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백업 문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를 분실하거나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컴퓨터에서 백업 문구를 사용해 지갑을 가져오는 것이다. 백업 문구를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지갑에 들어있던 암호화폐와 NFT 또한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갑을 열 수 없으므로 지갑 안에 있던 암호화폐와 NFT는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페이지에는 백업에 관련한 몇 가지 팁이 소개되어 있다. 1. 백업 문구는 암호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누군가 암호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갑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2. 아예 백업 문구를 종이에 써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자. 책상 서랍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안전한 장소라 함은 금고와 같이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원한다면 백업 문구를 여러 장의 종이에 써서 이것을 두세 군데에 보관하면 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소는 안전해야 한다. 백업 문구를 여러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분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도난에 대한 위험은 높아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비밀 암호가 존재하는 곳이 늘어날수록 도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백업 문구를 외우자. 무작위로 생성된 12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상기억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태양계의 행성 이름을 외울 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명왕성이 아직 행성으로 분류되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My very educated mother just served us 9 pies. 각 단어의 첫 번째 철자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행성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기억법을 사용해보자. 물론 백업 문구의 암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사람의 기억이란 완전하지 않으므로 백업 문구 중 한 단어만 잊어버려도 백업 문구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백업 문구를 컴퓨터에 다운받는 것은 권하지 않으나 암호화된 외장 저장 매체에 저장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괜찮다.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나 플래시 드라이브 및 그 외의 암호화된 저장 매체는 백업 문구를 보관하는 데 적합하다. 백업 문구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로 보호된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수년간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술 플랫폼은 중개자 없는 유통 형태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예술가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창작자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소중한 창작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되찾아올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NFT는 창작자가 중개자 없이 거래하게 해주는 도구다. NFT 활용 방법을 잘 이해하면 창작자들을 다시 주도적인 입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NFT가 각종 암호화폐 전문 용어로 뒤덮인 존재다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지레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NFT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NFT는 예술가가 짧은 코드 조각을 그들의 작품에 넣어 불법 복제의 우려 없이 작품을 유통하게 돕고 팬들에게 직접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NFT는 예술가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로열티나 판매 대금의 분배나 추적도 가능하게 한다. NFT의 가장 훌륭한 점 중 하나는 NFT를 통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각자가 믿고 지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